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에 저는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삭감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 예상대로 이번에도 여전히 저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남들처럼 우리 정부나 카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철저하게 팩트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다른 유튜버들의 감정 섞인 이야기 말고 팩트를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2024년 5월 8일에 있었던 KF21 기자단 브리핑 그리고 밀리터리 리뷰에 실린 카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저의 의견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KF21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 8조 8천억의 예산을 잡았으며 그 중에서 KF21 블록1 개발에 8조 1천억 그리고 블록2 개발에 7천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KF21 블록1 개발비 8조 1천억 중에서 20%인 1조 6천억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와 우리의 계약은 KF21 블록1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분담금을 얼마를 납부했느냐? 이게 자료마다 좀 다릅니다. 한쪽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2,800억을 납부했다고 하고 한쪽은 4천억을 납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KF21을 2026년까지 완성이고 그래서 최종 예산을 2025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는 카이 등이 아직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 자금으로 먼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2025년 예산은 2024년인 올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문제도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작년 12월에는 매년 1천억씩 해서 2034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했고 그건 우리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한 해에 1천억씩 2026년까지 3천억을 더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이 6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마다 인도네시아의 2024년 4월 기준 분담금 납부 현황이 다른 겁니다. 2,800억이라고 이야기한 자료는 아직 인도네시아가 올해분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4천억이라고 하는 자료는 인도네시아가 올해분의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인도네시아가 낼 수 있는 분담금은 한 해에 1천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라팔은 뭐냐? 라팔은 수십 대씩 살 수 있으면서 왜 우리 KF21의 분담금은 해년마다 1천억씩만 납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팔은 빚을 내서 산 겁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프랑스가 라팔에 대한 차관 제공을 80에서 90%를 해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이 거의 들지 않고 프랑스의 차관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그럼 10%에서 20%는 현금으로 납부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중동에서 자금을 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에 대한 분담금도 차관 제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하는 무기에 대한 차관은 무기 구매에 대한 차관이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차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 폴란드도 연구 개발비에 대한 차관 제공을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그때도 연구 개발비에 대한 차관 제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상으로 구매하는 라팔과 달리 우리 KF21 공동개발비는 전부 현금 내지는 현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카이 측에서 나왔던 5천억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KF21을 개발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은 8조 8천억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위한 예비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는 이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개발 중에 각종 문제나 사고 등을 대비해서 준비해 둔 건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KF21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큰 사고가 없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비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약한 비용이 5천억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1조 원을 줄여도 실제로 부족한 비용은 대략 5천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천억은 카이와 정부의 추가 예산을 통해서 충원될 거라고 하고 현재 누가 얼마를 추가로 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무기 개발 중에 추가 예산이 1조 원 이상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국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사업에서 빠졌다면 필요한 추가 예산은 1조 원이 넘고 그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는 추가 예산이 1조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기술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기술자를 파견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이고 처음에는 10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명 그 다음에는 50명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경부터는 100명까지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부 철수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파견했고 그때도 20에서 30명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13명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인도네시아가 정상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는 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기술 이전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의 연봉의 2.8배를 계산해서 차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종 자료 등 유형의 자료도 기술 이전에 포함되는데요. 이건 2026년까지 제공할 자료를 합의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확히 이전할 내용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카이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파견한 항공 전문가들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파견했나 하고 의문이 들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정확한 기술 이전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버리면 실제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러 유학을 온 수준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인도네시아가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때 각 세부 항목별로 기술 성취 목표를 정하고 기술을 이전받아 오는데 인도네시아는 이걸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게 좀 기가 막히고 아예 뚜렷한 기술 이전 목표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이고 당연히 우리가 만든 부품을 인도네시아에 보내서 인도네시아의 IF21의 생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만든 부품의 일부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우리 KF21의 양산에 사용되기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생산하기로 했던 부분이 날개 부품의 일부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날개 부품의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KF21에도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날개 부품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건 물론 아직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이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분담금이 줄어든 만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날개 부분에 대한 생산 문제도 다시 협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시제기 문제는 우선 우리가 제공하는 유형 그리고 무형의 기술 이전비를 상계하고 남는 비용에서 시제기를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용이 되면 인도네시아에게 시제기를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가지고 가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그 시제기 비용만큼 분담금에서 상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제기를 인도네시아가 받아가게 되면 6천억으로는 기술 자료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제기를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KF21이 48대가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우리의 기술 유출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가지고 간다면 그냥 48 플러스 1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제기 가격만큼 분담금에서 상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자료를 더 적게 줘도 됩니다.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인도네시아 파견 전문가들을 교육해주고 시제기 넘겨주고 하면 정작 인도네시아는 기술 자료를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의견이고요. 그럼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물량인 48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인도네시아가 수량을 줄일 거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이번 합의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현지 생산하기로 한 48대의 물량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고 2024년 6월에 체계개발 기본계획서를 수정하고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의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12월까지 협의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 측 관계자의 인터뷰한 걸 보면 카이 측 기술진들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KF21을 개발함에 있어서 부담이 되었던 비용적 리스크가 해결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럼 만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의 기술을 충분히 빼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 이전이 필요 없어서 분담금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확실하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누출된 자료들도 보안 등급이 높지 않은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실무진도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와의 KF-21의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이유는 CN-235 수송기의 생산이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항공 수요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산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의 조코 위도 대통령도 아닌 전 정부에서 결정된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프라보의 수비안토는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KF-21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항공 관계자들이 수뇌부를 어렵게 설득해서 그나마 한 해에 1천억이라도 납부하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도 우리처럼 실무진들만 고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의 생산 공장이 건설되면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KF-21은 48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 관계자분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의 인터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으로 인해서 시제기 제공도 취소될 것이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이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 개인적 의견인데요. 이런 식이면 인도네시아는 정말 아무런 기술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기자간담회 브리핑 자료를 본 저희 개인적 의견은 인도네시아가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기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통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기술 자료도 대폭 줄어들 겁니다. 그럼 정말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기술도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획득한 기술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물론, 심지어는 잘못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IF-21의 양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기술 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또다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하죠. 어떤가요? 이게 팩트입니다.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우리 정부를 비방할 수 있고, 그리고 카이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그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래서 신나게 인도네시아 카이 그리고 우리 정부를 비방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거요. 그거 말고 남는 게 뭘까요? 비방만 해서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달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당연히 인도네시아를 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당장 제가 분명히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공동개발국은 현 시점에서는 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인도네시아가 생산하기로 한 48대는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1조 원 이상이 되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심의 과정 중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정말 KF-21의 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려면 그 대안을 제시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도네시아가 아예 빠졌으면 좋겠고, 인도네시아를 빼지 않는 우리 정부와 카이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